죽을 때까지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이 방법이 정답입니다. 어머니, 요즘 들어 자꾸 했던 말을 또 하시네요. 저희도 바쁜데 똑같은 소리 듣고 있기가 참 힘들어요. 지난달 가족 모임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툭 던진 사위의 그 무심한 한마디는 즐거웠던 식사 자리를 단숨에 차가운 침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식들 먹이겠다고 새벽부터 시장을 보고 손등이 부르터라 나무를 묻혔던 제 손은 식탁 아래로 자취를 감췄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서운함은 뜨거운 국물과 함께 억지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에게서 제 존재가 귀찮은 소음으로 치부되는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본 차창 밖의 풍경은 유난히도 쓸쓸해 보였고 저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눈치나 살피는 초라한 노인이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디서든 환영받고 목소리에 힘이 넘치던 저였기에 세월의 흐름에 밀려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죽기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날의 굴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가장 고마운 경고등이었다고 확신하며 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도 당당한 저만의 왕국을 일구어냈습니다.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고 오직 저 자신의 품격에만 집중하게 된 지금, 저는 예전보다 훨씬 적은 사람을 만나지만 훨씬 더 깊은 존중을 받으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굴하게 관심을 구걸하던 제가 어떻게 모두가 어려워하면서도 우러러보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되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변화의 시작은 의외로 제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아주 작은 결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위의 그 한마디가 발단이 되어 시작된 상실감은 곧 제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회의감으로 번졌고 저는 문득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남의 집 집안 싸움 이야기를 들어주며 제 시간을 낭비하는 일상이 반복될수록 제 정신은 황폐해져만 갔습니다. 무릎이 아파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마음의 병도 깊어졌고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날이면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은 극심한 공포가 밀려와 애겨진 텔레비전 볼륨만 높이곤 했습니다. 이런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처음으로 매달렸던 해결책은 모임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는데 동창회나 동네 친목 모임에서 제가 먼저 지갑을 열고 밥값을 내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애썼습니다. 제가 돈을 내는 순간만큼은 모두가 저를 칭송하고 치켜세워 주었기에 그것이 진정한 유대감이라고 착각했지만 정작 제가 몸이 아파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걸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제가 베푼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그저 당연한 권리이자 가벼운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했던 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건네며 제 영향력을 확인하려 했던 것인데 자식들의 살림살이부터 친구의 고민까지 제가 가진 경험을 토대로 정답을 알려주려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른으로서의 도리이자 애정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요즘 세상엔 안 맞아요라는 차가운 냉소나 참견 좀 그만하세요라는 날성 거부감뿐이었습니다. 제 진심이 왜곡되고 무시당할 때마다 가슴에는 멍이 들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조차 꼰대의 오지랖으로 치부되는
현실 앞에서 저는 말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길은 종교단체나 봉사활동에 몰입하며 신성한 의무감 속에서 제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것인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외로움을 잊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로 모인 곳에서도 결국은 파벌이 나뉘고 남을 험담하는 인간 본연의 추악함이 그대로 드러났고, 저는 그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재를 하려다 오히려 양쪽에서 비난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늘 전쟁터 같았으며, 남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정작 제 자신의 내면은 돌보지 못해 영혼이 가루처럼 부서져 내리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해결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없이는 제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제 자신의 빈곤함이었습니다. 돈으로도 지혜로도 선행으로도 타인의 진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거대한 벽 앞에 선 기분이었고, 제가 그동안 쫓았던 모든 관계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다는 허무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제 모습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때 행복한지를 잊고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퍼서 저는 며칠 동안 커튼을 친 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면을 돌려 어느 추운 겨울날 보일러를 끈 차가운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을 때 문득 창틈으로 들어오는 작은 햇살 한 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햇살은 누구의 방해 없이도 스스로 빛나고 있었고, 그 따스한 온기가 제 뺨을 스치는 순간 저는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타인이라는 외부의 온기를 구걸하느라 제 안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늘한 각성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람들과 멀어지면 당장이라도 사회적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제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참 대단하세요라는 영혼 없는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제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갖다 바치는 짓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온 관성을 끊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핸드폰에 저장된 수많은 연락처를 보며 망설임과 두려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공원 벤치에 앉아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문득 소름 끼치는 고요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제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줄 사람은 없으며, 저 또한 그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명백한 진실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관계의 양에 집착하던 제 삶이 얼마나 껍데기뿐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핸드폰의 전원을 끄고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하고 며칠이 지난 뒤, 저는 동네 골목에서 낡은 목공소를 운영하는 한 노신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종일 말 한마디 없이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주문을 하러 와도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 불필요한 사담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주변에는 묘한 권위와 평온함이 감돌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의 작업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노신사의 모습에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품격의 실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화려한 말솜씨나 베풀미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에 깊이 침잠할 때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자존감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에게 혼자 일하시는 게 외롭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대패질을 멈추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나무와 대화하느라 사람과 대화할 시간이 없네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들과 있으면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라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자상을 남겼고 저는 그동안 사람들과 나누었던 그 수많은 대화가 실은 서로를 속이고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소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찰했습니다. 이후 저는 제 인간관계의 정원을 과감하게 전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을 넘어 제 마음의 무게중심을 타인에게서 저 자신으로 옮기는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꼭 가야 한다고 믿었던 경조사를 선별해서 거절하기 시작했고 단체 채팅방의 무의미한 알림을 끄고 대신 제 숨소리에 집중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거나 소외시키던 사람들도 제가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지키자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 안부를 조심스레 묻기 시작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제 패를 먼저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제 내면을 채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니 오히려 제 눈에 세상의 아름다움이 더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타인의 요구에 응답하느라 바빴던 손은 이제 저를 위한 차를 우리고 책장을 넘기는 데 쓰였습니다. 신뢰의 대상이 외부의 타인에서 제 안의 본질로 바뀌자 제 목소리에는 인위적으로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울림과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거품을 걷어내고 나니 가장 먼저 찾아온 안식은 제 마음의 공간이 넓어졌다는 사실이었는데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지 않게 되자 제 내면은 맑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며칠을 알아누웠던 나약한 마음이 이제는 어떤 비난이나 칭찬에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며 덤덤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유연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함이 들어앉자 저는 비로소 제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는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품위 유지비나 무의미한 교재비가 줄어들자 제 통장은 오히려 넉넉해졌고 그 여유는 저를 위한 고품격의 배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질 좋은 종이를 사서 서예를 배우고 제 몸의 감각을 깨우는 요가 수업에 등록하며 느끼는 육체적 성취감은 자식의 칭찬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만족감은 제 얼굴의 주름을 그늘이 아닌 온화한 미소로 바꾸어 놓았고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눈치를 살피는 노인이 아닌 기품 있는 중견 예술가처럼 보였습니다. 일상의 매 순간은 이제 저를 위한 축제가 되었는데 이른 아침 숲길을 산책하며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기분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것이 부끄러워 대충 때웠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시듯 정성껏 식탁을 차리고 느릿하게 음식을 음미합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집안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고요한 시간은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도 제 영혼을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불안했던 미래에 대한 생각도 180도 달라졌는데 제가 저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나니 고독사가 두렵다거나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공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제 행복의 원천이 제 안에 있으니 타인이 떠나가는 것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고 이런 당당한 고독은 역설적으로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어 짧은 만남 속에서도 진한 여운을 남기게 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타인에 의해 휘둘리는 종속적인 삶이 아니라 저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공전하는 평화로운 우주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서예 수업을 듣는 김 여사님은 한때 동네 마당발로 불리며 모든 대소사를 챙기던 분이었으나 과도한 관계 스트레스로 쓰러진 뒤 모든 연락을 끊고 산속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잊힐까 두려웠지만 1년 뒤 다시 만났을 때 누구보다 맑은 눈빛을 가진 채 사람 숲보다 나무 숲이 훨씬 더 따뜻하다는 명언을 남기며 진정한 자유인이 되셨습니다. 또한 은퇴 후 조용히 독서에만 전념하며 홀로 지내시던 이 교장 선생님은 오히려 그 침묵의 깊이가 알려져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지혜를 구하러 줄을 서는 품격 있는 어르신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자발적 고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제 이웃 중 한 분은 사람들과 멀어지라는 말을 오해하여 그저 방 안에 틀어박혀 텔레비전에만 의존하다가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방식이 가능했던 핵심 전제는 관계를 끊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끊어낸 시간에 자기 단련과 내면의 성장이라는 알맹이를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사람을 피하는 것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지름길일 뿐이며 진정한 고독의 기술은 타인에게 쏟던 에너지를 오롯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할 때만 그 빛을 발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외톨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자기주관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마지막으로 3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입은 닫고 귀는 열되 가장 먼저 제 안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침묵은 노인의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입니다. 둘째, 타인에게 베푸는 것의 절반이라도 오직 저 자신을 대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셋째,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하나 만드십시오. 몰입하는 노인은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단단하고 기품 있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